네, 안녕하십니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또 전문인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방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뉴저지 경희한의원의 송호정 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삶과 죽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과정 중에 희노애락 뭐 다 있죠. 실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이상에는 네. 또 탄생을 시키는 건 우리 인간의 권리이자 또 의무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의무죠. 듭니다. 예. 그 자자생손으로 예. 그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환경이 안 좋다, 경제가 빠듯하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산화 제한도 하고 네. 또 그런 가운데 또 특히 한국 같은 고국에서는 아예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예.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그 태어나면서 부모님께 나도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의무를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불임증도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참 그 아이를 그냥 잘 낳으시는 분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불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고통당하시는 네. 부부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왕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것 조금 더 잘 나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태교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특히 한방에서는 태교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한방은 사실 역사적으로 수천 년이 훨씬 넘습니다. 아 예. 그 양방에서는 요즘에 이제 태교를 얘기를 네, 하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학이 발달하면서부터 네네. 이제 태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태교법이 조금씩 시도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벌써 3, 4천 년 전서부터 그렇죠. 태교를 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떤 그렇죠. 뭐 드라마 이런 걸 또 그 그렇죠. 역사책을 봐도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 태아가 생기기 이전에도 그 예비 아빠 엄마들이 몸가짐 마음가짐을 네. 그 정숙하게 해야 되지만은 일단 이제 수정이 돼서 착상이 되고 태아가 발육하기 시작하면서 네. 저희 선조들이 그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네.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거는 좀 네. 그 한의사 중에서도 이 낮은 격이고 낮은 겨. 좀 높은 네. 품격을 가진 한의사는 병이 나기 직전에 네. 병이 나기 전에 병을 고치는 거. 그걸 그렇죠. 치미생이라고 합니다. 미생. 아, 네, 예. 치미병. 네. 그러니까 병이 되기 네. 전에. 되기 전이 미병이죠. 네. 미병을 치료한다 그러는데 태교도 이게 치미생, 효미생입니다. 효미생. 생기기 전에 가르치는 거. 네. 그래서 그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사람이 아이가 생기기 전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가르치는 네. 게 네.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이다 해가지고 태교를 상당히 네. 중요시 여겼죠. 예. 그래서 임산부들이 이제 주로 태교를 많이 했는데 네. 임산부의 그 눈을 통해서 태아가 보고 네. 또 촉감을 통해서 태아가 촉감을 느낍니다. 예. 또 임산부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네. 그래서 임산부면은 자기 홀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아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몸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이후 옛날 분들이 했던 거는 이제 사람의 새끼는 사람의 젖을 먹여야 된다 해가지고 네. 그 유모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그 산모들에도 젖이 그렇죠. 부족하면은 네. 그 자라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아이가 태어났어도. 네. 근데 태어나기 전에도 그 소경 눈 못 보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네. 옛날에 좋은 그 시를 낭송하게 해가지고 들려줬습니다.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한 태교 전통이 있는데 그 현대에서는 아무래도 태교가 이제 음악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 예. 태교 음악도 요즘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태교 음악도 예. 많이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올바른 그 음악. 네. 이 음악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음악은 같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좀 아, 부정적인 예, 예. 면이 있는데 네. 부정적인 면의 음악도 아름다움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태아가 자라는 데서는 그 긍정적인 음악이 상당히 좋습니다. 결론은 그 산모 어머니가 그렇죠. 모든 그 긍정적인 파지티브 띵킹을 갖고 예. 좀 이렇게 마음을 심적으로 여유롭게 하는 게 첫째니까 아마 그런 음악도 이렇게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음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태교는 현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서양의 학자들도 태교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과학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네.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그 태교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그 심적으로 편안해야 되고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한방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대처를 하고 보완을 하고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 네. 몸과 마음이 네. 편하고 네. 편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네. 그 리스펙트 그러니까 네. 공경하는 마음이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공경을 말씀? 몸가짐도 네. 해이해지지 않고 아, 예, 예. 항상 이 긴장을 하면서 긴장도 네. 너무 심하게 하는 건 네, 아니지만은 물론이죠. 그 공경하는 마음을 항상 잃지 않아야 됩니다.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안 좋은 소리들 네, 네. 그 불협화음이라든지 화음이 잘 안 되는 소리 또 네. 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네, 네. 음식도 주의해야 되겠죠. 네. 또 산모가 이제 병이 생기면은 양방적으로는 산모를 치료할 약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견뎌야 아이 되는 때문에.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몸가짐을 잘 해서 병을 걸리지 않게 하는데 혹시 감기나 네, 네. 요통이나 두통이나 이런 병들이 있을 때는 네. 자연 치료법인 한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네. 오랫동안 그 통증을 그 느끼고 네. 병에 시달리면 그 영향도 또 아이한테 그렇죠. 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 한방 치료는 그때 상당히 네.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이제 뭐 10개월이란 게 사실은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거의 참 1년인데 짧죠. 예. 1년 기간에 사실은 그 임산부로서 불안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아이가 혹시 태어나는데 혹시 좀 기형아가 안 될까 뭐 이런 불안 증세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10개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막 자기도 모르게 또 부부 싸움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주위에 어떤 분이 불의로 또 이렇게 그렇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접하게 될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그거를 대처해야 돼요? 완전히 네. 막을 수는 없죠. 네, 그렇겠죠. 근데 그런 일이 예. 있다 할지라도 네네. 이제 아이를 달래주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네네. 그래서 이야기도 해주고 서로 또 좋은 그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음악도 들려주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임신 후반기에서부터는 아빠의 소리를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예.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있으면은 좀 달래주면서 괜찮다 하고 네. 아이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 어머니가 먼저 심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불안하고 우울 증세가 생기면 그럴 때는 한 방으로 뭐 침술이라든지 예, 이런 걸 안정을 찰 수 있나요? 한약으로 아, 안정을 가능해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상담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예. 혹시 태교 하시는데 요즘 좀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불안하고 정서상으로 아무리 스스로 만들려고 해도 안 되면 그럼 한방 쪽으로는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양방보다는 예. 효과 있게끔 좀 치료하고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 침술로도 예.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거 하나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네. 비만증이 있고 저체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물론 평균이 가장 좋다고 해서 평균을 만들었겠지만은 예. 이런 차이는 어떤 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생후에 여러 가지 음식 습관도 있지만은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엄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네. 그 이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비만증이 상당히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비만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영양 부족으로 아, 저체중으로 예. 태어났기 때문에
많이 먹고 살려고 예. 영양을 상당히 많이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비만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 거기에 이제 심장병 비만이 되니까 그렇죠, 심장병이나 아무래도. 당뇨병도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 한방에 이게 우리가 음기운을 타고 나면은 예. 음기운과 양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네. 음기운이 좀 더 많게 태어나면은 이 양기운을 좀 더 많이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 또 양기운이 좀 더 많이 언밸런스가 되면은 음기운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밸런스를 이뤄나가는 게 생명의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중도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태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